자,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수열의 합과 수학적 진화법의 수학익힘책 문제 풀이 9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의 귀납적 정의를 제시를 했고요. 귀납적 정의가 이제 첫째 항은 2고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1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구하는 문제라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1을 만족시키는 K번째 항이 1을 만족시키는데요. 그때의 K값.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가 K번째 항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AN인데 AN번째 항을 보면은 A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이거든요. n 곱하기 AN-1이거든요. 이렇게 가죠. 그럼 AN-1번째 항은 루트 n분의 루트 n-1에 AN-2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 항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2 분의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AN인데 AN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얘랑 얘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둘 다 AN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 그럼 또 AN-1은 뭐예요?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얘를 또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루트 n이죠. 루트 n분의 루트 n-1 an-2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루트 n-1분의 여기가 그 다음은 루트 n-1이 되겠죠. 얘가 루트 n-1이 되고 지금 계속 여기가 하나 차이 나거든요. 하나 차이 루트 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쭈르륵 언제까지? A2가 루트 A2가 루트 3분의 루트 2예요. 그럼 A2를 구해보면 A2는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A1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A1까지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는 A1, 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정리를 하면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1 곱하기 루트 n-1분의 루트 n-2 계속 대입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대입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2까지 나와요. n을 1까지 쭉 대입한 거죠. A2까지 구한 거예요. A2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지막에 얘까지 약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AN 플러스 1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 2 루트 2. 자,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AN번째 항은 그냥 이게 1이라고 할까요? 얘를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얘를 좀 정리하면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놓고 AN을 구할게요. AN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AN번째 항. 이거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여러분.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여기 n 플러스 1 대신에 n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2 루트 2가 되고요. 이게 1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1이 되려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8로 우리가 합칠 수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려면 n 플러스 1은 8이 돼서 n은 7이 됩니다. 즉 AK가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은 7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K 대신에 n으로 뒀는데 그 이유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N번째 항을 구하는 게 좀 더 식을 표현하는 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루트 n 플러스 2분의 2 루트 2가 나왔으니까 n번째 항은 여기 n 플러스 1 대신에 n을 대입해서 n 플러스 1로 바뀌고
이게 1이 되려면 n이 7이 돼야 된다. 즉 ak가 1이 되려면 k가 7이 되어야 한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납적 정의에서 관계식을 주면 우리가 쭈루룩 대입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9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수열 AN의 첫 지항이 마이너스 10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일 때 얘를 만족시킨대요. A25를 구하라 그랬고 지금 잘 보면 여기는 AN이고 여기는 알파 n 서로 다릅니다. 주의하시고 일단 두근 알파 n, 베타 n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근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여기서 AN이 나옵니다. AN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N이니까 그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AN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러면 A랑 알파랑 구분 잘 해주시고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은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요. 즉 관계식이 나와요. 어떤 관계식? AN 플러스 1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4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4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지항이 마이너스 10인 걸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문제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2차 방정식으로 알려줬는데 걔를 풀어서 보니까 AN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완성이 됐고요. 따라서 A25는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25까지 대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규칙성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죠. 자, 먼저 n에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AN과 AN 플러스 1의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냈어요. 지금 n에 1 대입하면 A2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4니까 6이 되고요. n에 2 대입하면 바로 대입할게요. 이제 A3는 자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A1이 마이너스 10이었는데 A2도 마이너스 10이 됐죠. n에 3 대입해 봅니다. 3 대입해 보면 A4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4니까 다시 6이 돼요. 그쵸? 6 대입하면 다시 마이너스 10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6, 마이너스 10, 6이 반복된다. 그러면 홀수항은 마이너스 10이고 짝수항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25 홀수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이 나오고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규칙을 구하면 홀수항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A, B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변한다고 한대요. 자, 이 문제는 규칙을 좀 알려줬는데 A는 다음 단계에서 B로 변한다. B는 다음 단계에서 A와 B로 분리된다. 그리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알기 편하게 알려줬고요. 7단계에서 A, B의 총개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4단계까지 나와 있어서 7단계에서 A, B의 총개수 내가 진짜로 구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여기서 3단계만 더 진행하시면 구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푸는 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3단계 정도는 뭐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의도에 맞게 관계식을 내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계식을 구할 거냐면 이제 7단계에서 A, B의 총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n단계 일반적으로 n단계에서 A, B의 총개수를 A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N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AN을 구할 건데 AN을 구할 때 그 전 단계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A는 B로 무조건 변하죠. 그래서 3단계에서 4단계를 넘어갈 때를 예시로 보면은 A는 그대로 B로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4단계에서 A와 B가 섞여 있는데 A와 B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B의 개수는 이렇게 쓸게요. 내가 4단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4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4단계에서 B의 개수는 뭐랑 같냐? 3단계에서 A3와 같아요. A3. A3는 뭐예요? 3단계에서 A, B의 총 개수예요. A, B가 몇 개, 서로 각각 몇 개 있든 상관없이 총 3개가 있으면 여기서 B가 무조건 하나씩 나와요. 왜냐면 A면 B로 바뀌고 B면 A, B로 나뉘기 때문에 B가 또 하나씩 나오고. 그래서 4단계에서 B의 개수는 A3와 같아요. 3단계에서 A와 B의 개수를 다 합한 거, 그게 A3죠. 우리가 N단계에서 A, B의 총 개수를 AN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A3는 3단계에서의 A, B 개수를 다 합한 거고, 그 개수는 4단계에서의 B의 개수와 같아집니다. 지금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4단계의 개수를 그냥 5개라고 하지 않고 그 전 단계의 개수랑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의 개수는 뭐랑 같냐? 여기서 나오는 A의 개수는 뭐랑 같냐면, 이제 그 전 단계에서 B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르죠. B가 몇 개냐에 따라서. 3단계의 B의 개수랑 같아요. 즉 4단계에서 A의 개수는 3단계에서 B의 개수랑 같아요. 3단계에서 B의 개수. 왜냐면 A는 그냥 B로만 변하기 때문에 A가 안 나오고, B가 A와 B로 분리되니까 B가 3개면 A도 3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3단계에서 B가 2개니까 밑에서도 A가 2개 나왔죠. 왜냐면 B만 A로 분할이 되니까. 그쵸? 그럼 3단계에서 B의 개수는 뭐예요? 3단계에서 B의 개수는 A2랑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A2는 뭐예요? 2단계에서 총 개수예요. 2단계에서 총 개수가 3단계에서 B의 개수랑 같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4단계에서 B의 개수는 3단계에서 총 개수랑 같다. 즉 3단계에서 B의 개수는 2단계에서 총 개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총 개수가 3단계에서 B의 개수가 되고요. 그 3단계에서 B의 개수가 4단계에서의 A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B만 A로 분할하니까. A는 A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요. A는 그냥 B로만 바뀔 뿐. 자, 즉 이걸 이용해서 A4를 구하면, 이걸 이용해서 A4의 개수를 구하면 우리 관계식으로 구해야 되니까 A3 더하기 A2가 나옵니다. A4는 뭐예요? 4단계에서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다 합한 거예요. 근데 4단계에서 B의 개수가 A3고 4단계에서 A의 개수가 A2이기 때문에 A4는 A3 더하기 A2가 나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AN 플러스 2번째의 이제 n 플러스 2번째 단계의 총 개수를 구하면, 즉 AN 플러스 2, n 플러스 2번째 항을 구하면 얘는 그 전 단계의 항의 개수 AN 플러스 1 더하기 그 전전 단계의 항의 개수를 더하면 되겠죠. 일반화 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냐? 뜻이 이거예요.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의 총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AB 총 개수.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의 B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의 단계, 그러니까 n 플러스 2단계, n 플러스 2단계에서 B의 개수는 위에서 했듯이 n 플러스 1과 같아요. A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번째 단계에서의 총 개수와 같아요. 왜냐면 전부 다 B를 하나씩 생산을 하니까. 근데 n 플러스 2단계에서의 A의 개수는 그 전 단계에서의 n 플러스 1번째 단계에서의 B의 개수와 같은데, 그거는 AN과 같죠. 그 전전 단계에서의 총 개수가 전 단계에서의 B의 개수가 되고,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의 A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자,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 2죠.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 2인 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1단계가 B가 되고 2단계에서 A, B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각각 1과 2고요. 그리고 AN 플러스 2번째 항은 이제 어떻게 구한다? AN 항 더하기 A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정 안 되면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4단계에서 예시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켰어요. 일반화. 그래서 4단계에서 여러분들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N단계, N 플러스 2단계로 넘어와야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일로 가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관계식을 구했고요. 따라서 A3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A3은 뭐 여기도 적혀 있지만 실제로 3이 나오죠. 1 더하기 2에서 3이 나오고, A4는 이제 3 더하기 2에서 5가 나오는 거고, 전전 더해서 여기 5인 것까지 나오죠. A5는 5 더하기 3에서 8이 나오고, A6는 5 더하기 8에서 13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A7 우리가 구해야 될 7단계의 개수는 13 더하기 8에서 21이 나옵니다. 답은 2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직접 그려서 풀려면 7단계에서 21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풀라고 낸 문제긴 한데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7단계까지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10단계의 총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리기는 좀 힘들죠. 이렇게 관계식을 구해야 우리가 7단계 그 이후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7단계 이후로 한 10단계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대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전해항이랑 전전항 두 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얘랑 얘 더해주면 되고 이렇게 더해주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1이고요. 관계식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도 이제 관계식에 대해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에 풀었던 부분들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칸이 없으니까 전에 풀었던 거 다 지우고 12번 문제로 갈게요. 12번 문제는 이제 도전 문제죠.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예상이 되고 또 기납적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인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이 두 가지 타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타일을 이용해서 얘를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덮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덮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법의 수 또 나왔는데 방법의 수를 직접 구할 필요 없어요. 그 전 단계랑 관계식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치면 A1은 1이고 A2는 3이래. 이거 이해하고 갈게요. A1은 뭐냐면 A1은 얘 덮는 경우의 수거든요. N이 1이니까 지금 A1은 N이 1이잖아요. 여기가 1인 거예요. 얘 덮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얘로 그냥 한 번 덮으면 끝.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A1은 1이 나온 거고, 그럼 A2는 어떻게 구하냐? A2는 이제 2인 얘를 덮는 경우의 수인데, 얘로 두 번 덮으면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덮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얘로 한 번에 덮는 거 총 1 더하기 2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A2가 3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A1, A2는 알려줬고, 우리가 A1, A2가 왜 1이랑 3인지는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데요. 관계식을 구하면 되니까 내가 바로 N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뭐 A3를 구해보고 A4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냅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A3랑 A4를 구할 거면 그 전 단계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구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구하시면 된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N 플러스 2단계로 넘어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문자를 써서 3단계나 4단계를 해보지 않고 바로 N 플러스 2단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N이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2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N 플러스 2단계는 이렇게 밑에다 여기다 할까요? N 플러스 2단계는 여기서 2가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얘를 채우는 방법인데, 사실 여기서 좀 힌트를 준 게 N과 N 플러스 1 이렇게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번 짱이랑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관계가 있냐? 먼저 얘를 채울 거예요. 먼저 얘를 채웁니다. N만 채워요. 얘를 채우는 가지수가 AN이죠. AN.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얘를,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칸을 채우는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 그걸 셀 거예요. 어떻게 나오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 하나 더 그릴게요. 얘는 이제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다 하나 추가한 거예요. 자, 먼저 밑에 거 먼저 볼 건데 밑에 거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죠. 길이가 2고 먼저 n 플러스 1 부분을 채우는 게 가지수가 an 플러스 1개가 나와요. 그쵸? 근데 지금은 n 플러스 2, an 플러스 2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를 채우는 가지수에다가 얘로 얘 한 번 채우는 가지수를 추가하면 돼요. 즉 곱하기 1 an 플러스 1 가지수 채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채우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an 플러스 1 그대로가 가지수가 되고요.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내가 n번째까지만 칠한 다음에 n번째까지만 덮은 다음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덮는 방법도 있어요.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덮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가 또 an이 나오죠. an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도 덮을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덮을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얘를 이용해서 덮을 때는 이렇게 덮으면은 이 밑에 거랑 겹쳐요. 이렇게 하나를 덮는 순간 n 플러스 1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밑에 가지수랑 겹치고 이렇게 덮으면 안 되고 이렇게 덮는 경우 한 가지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an 플러스 2는 2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돼요. 관계식이. 자,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식은 구했어요. 일단 an 플러스 2, n 플러스 2번째 항은 2an 더하기 an 플러스 1과 같다. 그 이유 다시 한 번만 또 설명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n 플러스 2번째를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n 플러스 1번째만 칠해. n 플러스 1번째까지 칠하는 게 아니고 덮는 거죠. 덮어. 그 가지수가 an 플러스 1까지가 나와요. 근데 그 가지수 다음에 나머지 한 칸을 덮는 방법은 어차피 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 가지수만 나와요. 곱하기 1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2가 저절로 채워지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an 플러스 1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 말고 우리가 n번째까지만 칠한 다음에 n번째까지만 칠하는 게 아니고 덮은 다음에 n번째까지만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덮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덮으면 밑에 거랑 겹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 덮는 순간 n 플러스 1과 1이 되기 때문에 밑에 경우에서 센 경우가 겹치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an번째까지 덮은 다음에 an 플러스 2로 덮을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덮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얘로 한 번에 덮거나 그게 한 가지니까 an가지. 두 번째로는 얘로도 덮을 수 있는데 이렇게 덮으면 안 되고 이렇게 덮으면 밑에랑 중복이 되고 이렇게 덮으면 밑에랑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지수인 an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총 가지수는 an이 2번, an 플러스 1이 1번. 그래서 n 플러스 2번째의 가지수는 an이 2번, an 플러스 1이 1번 해서 2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얘가 답이에요. 자,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따로 와서 물어보시고요. 조금 관계식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전에도 방법의 수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항상 패턴이 똑같은데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n단계 혹은 n 플러스 1단계, n 플러스 2단계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전 단계나 그 전전 단계랑 연관시켜서 구해야 된다. 앞에 11번에서도 그렇게 풀었죠? 예. 그렇게 연관시켜서 구해야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것도 다시 한번 혼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고요. 이번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문제네요. 생각해보니까 앞에 네 문제는 전부 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였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시작은 n이 2일 때 성립함을 일단 보이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모든 자연수면 n이 1부터 보이면 되는데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시작이 2예요. 자, 2일 때 성립함 보일 거예요. 2일 때 성립함 보일 거면 n에다 2 대입하면 되는데 2 대입하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좌변은 루트 2분의 1 하나만 남고요. 우변은 2 대입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오른쪽이 더 크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딱 봤을 때 오른쪽이 더 큰가? 라고 눈에 딱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빼주겠습니다. 2 루트 2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분의 1을 빼줄게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빼줄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로 얘를 좀 바꿀게요. 얘를 유리화해서 2분의, 지금 루트 2분의 1이었는데 2 루트 2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루트 2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로 전부 통분을 하면 4 루트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4인데요. 자, 2분의 3 루트 2가 몇이죠? 2분의 3 루트 2가 루트 18이에요. 3 루트 2 여러분 루트 18인 거 다들 알죠? 3 루트 2는 9 곱하기 2에서 루트 18. 자, 루트 4는 다시 쓸게요. 그냥. 여기 3 루트 2가 나왔는데 얘는 정리를 하면 2분의 루트 18 빼기 루트 16이에요. 그럼 0보다 크네요. 즉 우변에서 좌변을 뺐는데 0보다 크니까 우변이 더 크다.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했어요. 원래 1단계는 굉장히 쉽게 증명이 되는데 얘는 1단계에서부터 좀 빼서 증명을 해야 되네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변에서 좌변을 뺐더니 깔끔하게 0보다 큰 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변이 더 크다. 1단계 증명했어요. n이 2일 때는 성립을 한다. 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스텝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가정하면 어떤 식을 만족을 하냐? 가정하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루트 k분의 1이 2 루트 k 빼기 2보다 작다. 이게 바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항상 증명할 때는 결론을 먼저 좀 메모를 해놓고 증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지 그 목표, 결론에 대해서 좀 여기다 슬쩍 구석에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우리가 결론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좌변을 일단 맞춰줄 거예요. 여태까지 다 패턴이 비슷하죠? 좌변을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더한다? 뭘 더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죠? 양변에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할 거예요. 자, 양변에 똑같은 수 더해도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호 안 바뀌고 루트 k분의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했고 우변은 2 루트 k 빼기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면서 뭐 빈칸 채우기 문제도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는 이 결론과 얘네들이 안 써 있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막 풀이를 해요. 증명을 해.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결론을 안 적어놨으니까. 얘네들을 적어놔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어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어놓으면 이렇게 나왔어. 양변에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서 우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우변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있는 우변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그래서 2 루트 k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이제 풀이를 봐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풀이에서 갑자기 얘를 빼요. 갑자기 왜 빼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갑자기 왜 빼? 왜? 우린 이거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풀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살짝 따로 메모를 해놓을 만한 부분이다. 메모를 해놓으면 이게 더 크거나 같은 걸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구나. 뺐을 때 오른쪽 게 커야 되니까 0보다 작게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빼는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통분을 전부 다 할게요. 루트 k 플러스 1분의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 2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1 빼기 이 결론을 내가 써놓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결론 밑에다가 옮겨 쓸게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루트 k분의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얘는 2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론입니다. 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얘는 지우고 결론은 밑에다가 옮겨줘 볼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론. 얘는 잊으면 안 돼요. 얘가 나오면 증명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통분을 계속 할게요. 그리고 루트 k 얘도 통분을 해주면 루트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빼기 2 루트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도 좀 합쳐줘서 계산을 해볼게요. 합칠 때 괄호 있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앞에 거는 2 루트 k제곱 더하기 k가 나오고요. 빼기 2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1 나오고, 뒤에 거는 아예 전개를 다 하면 전개 전개를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2k 2k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분배 잘 하셔야 돼요.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괄호가 있는 것처럼 해서, 괄호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분배 잘 하시고, 그럼 뒤에는 플러스 2 루트 k 플러스 1이 나와요. 다행히도 얘가 지워집니다. 하나라도 지워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자, 계속 할게요. 루트 k 플러스 1분의 2 루트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빼기 이렇게 쓸게요. 지금 얘가 하나 없어져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거든요. 정리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간단해지네요. 우리의 목표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왜 그렇냐? 지금 좌변에서 우변을 뺐기 때문에 좌변이 더 작으려면 0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우변에서 좌변을 빼면 0보다 크면 됩니다. 지금 좌변에서 우변을 뺐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를 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했어도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2를 안에다 넣으면 4k제곱 더하기 4k이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k 플러스 1이에요. 지금 하나는 루트에 있고 하나는 루트 밖에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루트로 넣어줄 거예요. 얘는 루트에 들어있고요. 뒤에 거를 루트로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루트 안으로 넣으면. 여러분 2k 플러스 1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2k 플러스 1이 양수가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2k 플러스 1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4k제곱 더하기 4k가 나오고, 뒤에 거는 루트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나와요.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끔 형태가 나왔어요. 얘는 0보다 작습니다. 왜 작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 살짝 쓸게요. 루트 4k제곱 플러스 4k랑 루트 4k제곱 플러스 4k의 더하기 1한 거랑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죠? 1을 더했으니까, 루트 안에서라도 1을 더했으니까 더 커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즉 뭐다? 즉 2 루트 k 마이너스 2가 그냥 칸이 없으니까 위에서 볼게요. 즉 얘가 얘보다 작아진다. 이거 지워졌네. 얘보다 작아진다가 증명이 됐어요.
여기 왜냐하면으로 갈게요.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한 게 얘가 더 작다 보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작거나 같다도 상관없는데 작다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네모칸 친 거,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를 보이기 위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뺐어요.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막 정리를 했어요. 통분하고 루트로 넣고 딱 정리를 했더니 뺀 게 0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좌변에서 우변 뺐는데 0보다 작네? 그러면 좌변이 더 작은 거네. 따라서 가장 좌변에 있던 거 얘가 가장 작은 거였죠. 1번이 2번보다 작았는데 2번이 3번보다 작다네. 그럼 1번은 3번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1번은 3번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이 뭐예요? 1번이 얘고 2번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따라서 얘가 만족을 하고,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이기, 여기서 보였고요. 두 번째 스텝,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기, 가정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기, 3스텝까지 끝났고,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칸이 없어서 마무리 멘트는 안 적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증명을 다 한 거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하는 방법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텝에 맞게 증명을 하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일 때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해보다 보면 패턴이 또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얘는 조금 복잡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통분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것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아요. 수학기침책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